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 운영을 맡은 60대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의연 측은 쉼터 압수수색 이후 고인이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인을 조사하거나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구조 작업을 하던 해경이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이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해상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에 휩쓸려 변을 당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10살 여자 어린이가 의붓 아빠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길거리에서 발견된 이 어린이는 양쪽 눈 모두 멍투성이었고 손가락에 심한 화상을 입어 지문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1년 만에 재개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삼나무 벌목 작업을 하다 다시 중단됐습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인종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5살 흑인 소년이 가정부인 엄마를 따라 백인 고용주의 아파트에 갔다가 떨어져 숨진 사건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평화의 우리 집.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인데 이곳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은 지난달 압수수색으로 고인이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인을 조사하거나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 소장 A씨가 경기 파주시에 있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젯밤 10시 반쯤. 전 동료가 연락이 두절된 A씨 집을 찾아갔다가 현관문이 잠겨있고 인기척이 없는 걸 수상히 여겨 신고한 겁니다. 문을 강제해 막고 보니까 사망한 걸 확인했죠. 예.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A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어제 오전 A 소장이 홀로 귀가하고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A 소장은 마포 쉼터에 주로 머물러 파주 자택을 찾는 일은 드물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A 소장이 지난달 21일 마포 쉼터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후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급작스러운 평화의 우리 집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검찰은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고인을 조사한 사실도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포 쉼터 지하실에서 압수수색할 때 고인은 없었던 걸로 수사팀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A 소장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려고 내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정의연 비리 의혹 당사자인 윤미향 의원은 비보를 접한 후 조금 전까지 마포 쉼터에 머물렀습니다. 16년 동거 동락했던 만큼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오후 늦게 SNS에 올린 추도사에서는 내 피가 말라가는 것만 생각하느라 소장님 피 말라가는 걸 살피지 못했다고도 썼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A 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오늘 오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 집 쉼터에 있었습니다. 윤 의원이 정의연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오열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A 소장이 지난 2004년 쉼터 운영을 맡은 이후 두 사람은 16년간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오늘 하루 고인이 일해온 쉼터에 머물며 정의연 관련자들을 맞이한 윤 의원은 오후 늦게 SNS에 추모사를 올렸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까지도 이런 지옥의 삶을 살게 될지 몰랐다며 내 피가 말라가는 것만 생각하느라 소장님 피가 말라가는 걸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쉼터가 범죄자 소굴인 것처럼 보도를 해대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식을 갖게 했다며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를 탓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지난해 1월 A 소장에 대해 썼던 글과 사진을 다시 공유하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는데 A 소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해당 글은 삭제했습니다. 오후 6시쯤 쉼터를 나온 윤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의원님, 지금 심경 어떠십니까? 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그동안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불필요한 관심과 억측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사회부 유승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고인은 오랜 기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돌봐온 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숨진 A 소장은 이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쉼터죠. 네. 이 평화의 우리 집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정의기억연대나 또 그 전신인 정대협의 초창기 멤버는 아니고요. 네. 이 부산에서 수도원 행정 업무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했고 또 2004년 무렵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래는 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쉼터에서 일을 맡았다가 8년 전에 이 쉼터가 마포로 이사를 오면서 이곳 소장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조사를 하거나 출석을 하라는 요구는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단적 선택이 맞다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A 소장이 관리한 마포 쉼터는요,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던 안성 쉼터, 그리고 또 후원금 유용 논란이 제기됐던 광주 나눔의 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관심을 덜 받았던 그러니까요, 곳이긴 예. 합니다. 물론 지난달 검찰이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또 마포 쉼터도 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된 적은 있었습니다. 네. 또 윤미향 의원의 주소지가 마포 쉼터로 돼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 전입에 이 쉼터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지난달 말에 SNS의 한 계정에는 지난 2017년에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조의금을 A 소장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진과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었는데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A 소장에게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미향 의원과의 인연도 오래됐죠. 네, 맞습니다. A 소장과 윤미향 의원은 16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의원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린 뒤인 지난 3월에 A 소장이 윤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한 글을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사표를 냈지만 이 윤 의원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마음을 돌렸다는 일화를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A 소장은 이 글에서 네. 지금까지 동지처럼 또 친구처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왔다고 윤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가까웠네요. 네. 또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가 된 윤 의원에 대해서는요. 축하하고 또 힘을 줘야 하는데 괜시리 남겨진 마음이 무겁다 이런 네. 심경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여기에 댓글을 달면서 나의 소장님이 눈물을 빼게 한다. 또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가요 라면서 예. A 소장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윤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리고는 내 마음이 미어진다. 또 홀로 가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고인의 가는 길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실종됐던 해경대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상동굴에 고립된 다이버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변을 당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구명줄에 의지한 해경 구조대원이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채만한 파도에 몸을 가누기도 힘겹습니다. 동굴에 갇힌 다이버 2명을 구하려다 실종된 34살 정모순경을 수색하는 겁니다. 앞서 어제 오후 이 다이버들은 동호인 20여 명과 함께 스킨 스쿠버를 하던 중 기상악화로 고립됐습니다. 구조를 위해 정순경이 동료 2명과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함께 고립됐습니다. 2에서 2.5m가 나왔어요. 그 당시 구조할 때 엄청난 파도가 계속 그 입구를 치니까 구명줄을 이제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새벽 1시쯤 다이버 2명과 구조대원 2명이 구조됐지만 정순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9시간이 넘는 수색 끝에 정순경은 동굴 인근 12m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정순경이 동굴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경은 지난해 임명돼 각종 해난구조 현장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동료들은 늘 솔선수범하던 정순경의 사고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신념도 강하고 이제 뭐 나이가 들어와서도 이제 입사를 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은 안 했는데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안타깝고.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남편, 유족과 장례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9살 아이 사연에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10살 여자아이가 거리를 헤매다가 구조됐는데 얼굴에는 큰 멍이 들고 손은 지문이 안 보일 만큼 뜨거운 불에 데여 있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아닌 이런 괴물 같은 짓을 누가 한 걸까? 화가 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맨발에 어른용 슬리퍼를 신은 아이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여성은 아이를 달래며 약을 발라줍니다. 10살 여자 초등학생이 학대를 피해 집을 빠져나와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맨발에다가 일반적인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고 멍이 이렇게 들어있었고 척추성이에다가 배고프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많이 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양쪽 눈을 포함해 몸 곳곳이 멍투성이었고 손에 심한 화상을 입어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애가 뭐 덜덜 떨면서 자기 아빠가 짖었다면서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은 식별을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의 의붓아빠와 친엄마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재혼했는데 아이는 이후 의붓아빠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의붓아빠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대요? 말하던다고. 부는 수사했고 부모는 치병이 있고 가난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 중에 조사 예정. 아이는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모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미국에선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12일째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전쟁터 같던 지난 주말과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워싱턴 김정원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낮부터 몰려든 시위 인파로 뒤덮인 수도 워싱턴. 백악관 인근 도로명도 아예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로 바뀌었고 워싱턴 시장도 시위대를 직접 찾아 격려합니다. Hello, Washington, D.C. Welcome to Black Lives Matter Plaza. 네, 도심 전체가 시위장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가게들은 나무 판자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건너편 가게는 이번에 재식사한 흑인 남성의 이름을 이렇게 써붙이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주 방위군 4,500명이 워싱턴 도심에 배치됐고 채널A 취재진이 다가가자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지만 백악관 앞 무장경찰과 주 방위군은 찾아볼 수 없었고 강경 진압도 없었습니다. 백악관을 에워싼 이 철조망 앞으로 수많은 시위대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방어로 얼룩졌던 지난 주말과 달리 이렇게 흑인들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시민들은 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선 즉석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We protested in 50 states, 18 countries. Change is coming.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모부터 길거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눠 먹는 시민들과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추는 이들까지. 지난 주말 약탈 등 폭동 현장이던 백악관 인근은 평화로운 축제 현장을 연상시켰습니다. You see no looting, you see no rioting. We are okay to be out here. 이런 가운데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가 태어난 노스캐롤라이나 레퍼드에선 두 번째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워싱턴과 미니애폴리스 등 주요 도시 야간 통행 금지령도 속속 해제되는 등 시위 사태는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같이 갑시다.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선 한인과 흑인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약탈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코로나19 때 특히 동양인 차별을 겪은 터라 남일 같지 않다고 우리 교민들은 말합니다. 윤수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장구 소리와 징 소리에 맞춰 항의 구호를 외치는 한인들. 한국인은 흑인 인권을 지지한다는 팻말 등도 들어보이며 흑인들에게 지지와 연대 의사를 보냈습니다. 이곳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도 항의 시위가 열렸는데요. 우리 교민들도 대거 참석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 didn't speak up against racism because I was scared. I'm tired of this. 앞서 약탈 피해를 본 교민들도 생명은 사업보다 소중하다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주유소가 다 불타가지고요. 다 망했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 대만에 잘 사는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코로나19 인종차별을 경험한 학생들도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시안계통의 사람들 반대하는 인종차별이 많이 나와서 특히나 좀 연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울러 흑인과 연대하는 것이 교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당신들의 동지이고 친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누가 친구를 해치겠어요. 시위에 참가한 흑인들도 한국인은 자신의 동료라며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지지에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So I thank you, and I see you, and I'm so glad you see me. 한인타운에서 열린 집회엔 교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고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 시위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인종차별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라질에서는 백인 고용주와 함께했던 5살 흑인 소년이 추락사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흑인 소년이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백인 여성이 맨 꼭대기층으로 향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자 문이 닫힌 엘리베이터는 소년만 태운 채 9층까지 올라갑니다. 이어 이 아이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갔고 잠시 뒤 난간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브라질이 들끓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가정부인 어머니를 따라 백인 고용주의 아파트에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용주 반려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외출했고 백인 여성은 흑인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백인 고용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 여성은 약 471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숨진 흑인 아이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법원 앞에서부터 소년이 떨어져 숨진 아파트까지 행진했습니다. E, portanto, ela não deveria estar no emprego, estava por exigência dos patrões. É importante que não se classifique como apenas negligência. Então, eu fui criada dentro do trabalho dela, assim. Então, poderia ter sido eu, poderia ter sido qualquer criança preta. 현재 브라질의 흑인 비율은 인구의 56%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흑인은 백인 평균 소득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면서 인종차별 문제 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중국 정부가 금지했던 노점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에 가면요. 이발사, 요리사, 기업 대표, 또 유명 연예인까지 넘쳐납니다. 하지만 식품 위생 같은 고질병은 잘 대처할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리 전체가 노점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발사들은 길거리에 간이 이발소를 차렸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던 요리사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以往的就是说能够保障自己的生活嘛，再加上今年我也快要结婚了。 중국 당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노점상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단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최근 중국 정부가 노점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然后呢，又特别询问这个地摊经济对我们的民生有没有帮助。 특히 도시 외관을 이유로 길거리 상점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베이징도 79개 지역을 지정해서 노점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거리에는 외제차를 끌고 나와 물건을 팔거나 일일 데이트권을 파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유명 기업의 임원도 직원을 구하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중국의 유명 연예인들도 방송에 출연해 노점 홍보에 나섰습니다. 你这是什么呀？给人做指甲呀？你做了几个？我做了30个了。 하지만 일각에선 가짜 음식 판매와 위생관리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에서 시위를 틈타 벌어진 일부 약탈 행위가 문제가 됐죠. 그런데 도둑들 보람이 없게 하는 물건도 있었습니다. 애플 매장의 아이폰은요, 다 털어가 봤자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런지 정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과 모양이 그려진 애플 매장의 유리 창문을 부수더니 닥치는 대로 쓸어갑니다.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도 한 번 뚫리면 속절없이 털립니다. 현지에선 애플 매장이 약탈당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This was the Apple store being broken into about an hour ago. People making off with iPhones, computers. 그런데 이렇게 도난당한 아이폰에 경고 문구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지된 폰이니 빨리 매장에 갖다 놔라. 어디 있는지도 추적 중이며 지방정부에 통보될 거란 내용입니다. 통유리로 둘러싸인 매장의 값비싼 아이폰은 이번 시위 사태 전부터 자주 도난당했던 터라 애플은 7년 전부터 자사 제품에 일명 킬스위치 소프트웨어를 심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 강제로 포맷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를 통해서만 조작이 가능합니다. 진열대 전시 제품은 매장을 벗어나면 위치 추적까지 됩니다. 삼성과 LG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2014년부터 비슷한 도난 방지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스마트폰 소매점들의 도난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번엔 개발과 보존, 정반대 가치가 팽팽하게 맞서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비자림인데요. 도로를 넓히려면 삼나무 숲을 벌목해야 하는데 1년 만에 공사를 재개했다가 또 하루 만에 중단했습니다. 소똥구리 같은 멸종 위기종을 지켜야 한다. 아니다. 주민 불편과 안전을 외면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드시겠습니까? 사공성근이 간다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곳곳에 나무들이 배인채 쓰러져 있습니다. 이곳 제주 비자림로에서는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300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잘려나갔습니다. 지난 3년간 도로 확장 공사는 시작됐다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과연 맞는 개발인지 난 개발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확장 공사는 현재 왕복 2차선인 비자림로를 4차선으로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2018년부터 3구간에서 1000그루가 넘는 나무가 잘려나갔고 이번에는 이 구간에서 참나무 벌목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1년 만에 재개된 공사는 환경청의 제지로 하루 만에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비자림로 2구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애기뿔 솥동구리 여러 마리가 발견됐는데 제주도가 솥동구리를 위한 대체 서식지나 생태도로 마련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숲에 오두막까지 짓고 감시해온 시민단체도 공사 재개를 비판했습니다. 하루 안에 지금 300여 그루의 나무가 그냥 벌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제주도가 약속한 솥동구리 대체 서식지의 효용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서식지를 만들어서 옮기는데 그 이후에 걔네들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앞서 천연기념물 8색조가 비자림로에서 포착됐을 때 제기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왕복 2차로인 비자린로는 보시는 것처럼 차량 통행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변에 차를 대거나 사람이 걸을 공간은 없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도로 확장 공사를 시급하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벌채된 삼나무 숲은 인공 조성 숲이라 보존 가치가 낮고 소똥구리도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이라고 반박합니다. 보존을 외치는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은 주민 안전과 불편을 외면한 발목 잡기라는 겁니다. 1000명이 넘는 인구인데 우리 마을에도 그 부분들이 거의 생업을 영위하는 도로입니다. 그게. 그 도로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 지나다니는 도로예요. 그게. 제주도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해 확장 대상인 비자린로 2.9km 구간과 이어지는 다른 도로의 확장도 계획 중입니다. 넓은 도로와 멸종위기 동식물 가운데 후손이 무엇을 물려받을지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명을 넘겼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내일이면 전학년 학생이 등교를 하죠. 다음 한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지하에 자리한 소규모 교회. 입구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4일 이 교회 신도인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사흘 만에 관련 확진자가 최소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교회 신도와 접촉한 뒤 확진된 2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선 지난달 31일까지 예배가 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예배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을 열심히 잘했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테이블에 한 명 앉아도 넉넉할 정도 자리입니다.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고.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안 나갔어요. 다들 와. 다는 안 와도 몇 명씩 다 왔어. 그 학원도 있고 독서실도 있잖아요. 독서실도 있는데.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도 3명이 추가돼 총 45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9일까지 2주간 전국 방문 다단계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방문 판매업체는 17,000개소, 다단계 판매업체는 130곳이 넘습니다. 불법 뜻답방과 같은 업체가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지자체가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70% 이상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일주일이 아이들 학교 생활과 향후 방역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거라며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이글거리는 땡볕에 시원한 물 생각이 간절한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물이라도요, 워터파크와 도심 속 분수대 풍경이 매우 다른데요. 장하연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주말, 수도권의 대형 물놀이장. 예년 같으면 몇 시간씩 줄을 서 기다려야 탈 수 있었던 놀이기구는 아예 운영을 멈췄고 휴식용 야외 의자도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물놀이객들로 가득 찼던 유수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0,000명 수준이던 이곳 물놀이장의 오늘 하루 입장객은 총 300명가량. 입장 전에 체온을 재고 물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있지만 걱정이 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족분들이 또 있다 보면은 소리도 지르고 아이들이 소리도 지르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좀 더 위험하겠죠. 평소보다 줄어든 이용객 덕분에 쾌적하다고 반기는 이용객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더 좋죠. 아니 사람이 많으면 그냥 사람이 치여서 더 힘들잖아요. 더위 속에 갈 곳이 줄어든 가족 단위 시민들은 도심 공원에 있는 분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워터파크 같은 데 사람들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야외에 오픈된데 이렇게 물놀이 시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노니까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여름 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와 더위를 동시에 피해야 하는 시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꼬투리 잡아서 매일같이 비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끼리 싸울 때도 입에 담기 힘든 원색적인 표현이 연타로 등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수습하려고 해봐도 통하지도 않고 오늘은 달나라 타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쿡 찔렀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요? 최성 기자입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 대화의 진전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이 메시지를 향해 달나라 타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조선 집권자가 가장 많이 올린 타령이 선순환 관계 타령이라며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를 앞서갈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2018년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연설을 한 장면도 비난에 이용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메아리는 누구도 감히 바랄 수 없었던 연설이라는 특대형 환대까지 베풀었는데 남북관계는 파국의 낭떠러지로 다가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한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의 권한의 무기를 넘어서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공동성명 이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한 노동신문은 능지처참, 인간 추물, 미친 똥개무리 등 탈북자 혐오 발언과 함께 대북전단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대규모 집회 소식도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기본소득 원조 경쟁. 요즘 기본소득이 정치권 이슈예요. 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자 이런 겁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가 될 거다 이렇게 언급해왔습니다. 기본소득 형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정말 좋겠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올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논의하자 이렇게 나서면서 정치권의 이슈가 됐죠. 이 지사는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지사가 내가 해야 되는데 선수를 뺏겼다 이런 거네요. 이슈 경쟁에서 통합당에 밀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자신의 주요 정책으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통합당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되니 당혹스러울 수 있겠죠. 네. 자, 여권에서 이미 대선 주자가 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 이게 박 시장의 주장입니다. 실직자와 대기업 직원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것보다 꼭 필요한 실직자에게만 주는 게 맞다. 이런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 지향점이 같다는 점을 내세워 친문 진영에게 러브콜을 보낸 건데요. 대선 경쟁자인 이 지사를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의 어떤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좀 굉장히 정책 대결이 치열한 것 같은데 누가 승자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히딩크. 히딩크는 있고 박지성은 없다. 저희가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면서 히딩크 전 감독을 언급한 건데요. 네. 먼저 이런 반응을 불러온 김 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보수라는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은 가치관에서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너무 보지 마시고 지금 김 위원장은 보수색을 빼고 있는 거잖아요. 장 의원이 이걸 두고 여러 차례 비판을 했는데
리더십을 문제 삼았죠. 네, 장 의원은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을 키웠는데 지금 통합당은 감독만 보인다며 대선 주자를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지층에는 상처를, 상대 진영에는 먹잇감을 줬다 이렇게 혹평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보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장제원 의원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당내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불만이 있습니까? 네,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 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보수라는 말 쓰지 말자고 하는데 저는 썩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네, 보수 색채가 강한 영남 지역 중진 의원 사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선 기대감도 큰 편입니다. 비대위가 출범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가뜩이나 사람 간 왕래가 귀한 시대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외로움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이번 뉴스 보시죠. 황규라 기자입니다. 나훈아의 꽃 당신 들려줘. 혼자 사는 김분옥 할머니의 아침은 인공지능 스피커와 함께 시작합니다. 하루에 2번씩 인공지능이 내주는 퀴즈를 풀면서 벌써 노트 2권을 다 썼습니다. 도로묵? 정답은이 금붕어 맞았나요? 코로나19에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말동무가 된 겁니다. 어디에 오라 하는데도 없고 일도 아파서 일도 못하고 하니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 정말 혼자 사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친구인가 싶지요. 다리가 아파 온종일 혼자 집에 있는 85살 원규자 할머니에게는 지난해 가을 새로운 손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할머니, 간지러워요. 간지러워요. 인공지능이 내장된 인형이 늘 할머니 곁을 지킵니다. 쓰다듬어 주시니까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달 충전기가 고장나 이틀간 인형이 말을 하지 않자 할머니의 가슴도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때가 막 울어땡겼거든요. 불쌍해서. 이틀 동안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미치는 거예요. 가슴이 뻐개지는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인공지능과 함께한 어르신들은 15점 만점에 5.8점이던 우울지수가 4.7점으로 낮아지며 감정 변화에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빈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신하면서 어르신들의 외로움도 함께 씻어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요. 이거 막내 아들이에요.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날씨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전국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31도, 대구 35도까지 치솟으며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 충북 일부에는 내일 오전을 기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프로야구에서는 한화가 또다시 패하며 팀 최다 1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각 팀에서 부상 선수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큰일입니다.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네요. 원아웃 주자 1루 김재호의 땅볼 타구가 떨어뜨리는데요. 재빨라게 2루 아웃시키고 1루에는 세이브입니다. 공이 갑자기 튀어올라 김선빈의 가슴을 때리네요. 이번에는 좌측으로 날아간 타구 나지완이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타구가 더 빨랐네요. 차우찬과 김하성의 대결. 타구가 좌측 깊숙이 떨어집니다. 1루를 밟고 2루까지 달리는 김하성. LG의 깔끔한 중계 플레이에 아웃됩니다. 슬라이딩이 베이스까지 닿지 못하면서 발목을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매섭게 공을 노리고 있는 나성범. 그런데 배트가 어디로 갔죠? 한화 더가웃으로 날아갔네요. 체드벨 선수 많이 놀란 것 같죠?
선수들 정말 부상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가슴 아플 사람들 바로 하나 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지면서 팀 최다 연패 14연패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쥐죽은 듯 조용했던 카레이싱 트랙에 다시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레이스 개막을 앞둔 현장에 김민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굉음을 내며 경주용 차량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국내 자동차 경주 대회인 슈퍼레이스 개막을 앞두고 각 팀이 올해 처음 공식 테스트 주행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개막이 2달이나 연기돼 오랜만에 트랙에 나서는 선수들은 긴장했습니다. 주행 시 차량 내부 온도는 섭씨 70도에 육박하고 심장 박동수는 분당 200회, 평소보다 2~3배나 빨라집니다. 극한의 상황과 싸우다 보면 맨몸으로 고된 운동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드라이버들이니까 작년 11월 달에 레이스를 하고 지금 올해 타는 거니까 오늘 밤에 아마 모든 드라이버들은 다 몸살을 앓게 될 거예요. 모든 부품을 직접 조립해 차를 만드는 데다 올해 첫 주행이라 출발 직전 엔진 오일이 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엔진 블로우, 즉 엔진 실린더가 주행 중에 깨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 다행히 대회 개막 전에 문제를 발견한 건데 그만큼 테스트 주행이 중요한 겁니다. 오는 20일 개막하는 슈퍼레이스는 통산 100번째 레이스이지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합니다. 조금은 미뤄진 만큼 기대감이 더 크리라 생각하고요. 그때까지 저희들은 조철이 레이스를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여행용 가방에서 괴로워하다 결국 숨진 9살 소년.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 멍투성이 몸을 이끌고 어른 슬리퍼를 신고 탈출한 10살 소녀까지 끔찍한 아동학대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가정에서 방치되며 학대받았던 아이들이 얼마나 더 많을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학대받은 아이들은 집에서 말하지 말랬어요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조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철에 맞지 않게 옷을 입거나 또 작은 일에도 펑펑 울거나 심각하게 저체중이거나 2016년 7살 나이에 계모 학대로 세상을 떠난 원영이가 보낸 신호들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전학년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세심한 관심, 또 남의 아이도 돌아보는 이웃의 용기 있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의 고통은 어쩌면 가해자뿐 아니라 무관심했던 우리의 탓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클로징은 안부를 꼭 물어주세요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